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결과물들이 음료로 나와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요. 이거를 일반 소비자들도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다 맛보는 데 프로예요. 아마추어들은 맛은 볼 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즐기는 영역을 조금 벗어나서 이거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그걸 표현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이사 성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인영이고요. 현재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그리고 월드 브루어스컵 국제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커피 하기 전에는 원래는 디자인 전공하고 광고회사를 갔었어요. 근데 광고회사라고 하는 게 사실 업계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라서 들어가기 참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최상위 노블레스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되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래서 들어간 회사인데 한 달 만에 나왔어요. 너무 안 맞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서는 진짜 많은 고난이랄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그 일을 그만두고 커피 쪽으로 어떻게 해서 학원을 들어갔는데 그 학원에 취직이 됐어요. 거기가 생두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라 가지고 채용이 돼서 운 좋게 생두회사에서 커리어를 처음 시작을 하고 프리랜서 생활도 조금 하고 그런 자격증 기관 같은 데서도 조금 일을 하고 그러다가 김이사 차리기 전에는 한 7년 정도 SPC라고 하는 그 식품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기미라고 하는 게 기미상궁 있잖아요. 그것처럼 맛과 향을 뜻하는 옛말이거든요. 기미에다가 직업을 뜻하는 사자를 붙여가지고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미사. 약간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테이스터. 제 아이덴티티를 좀 녹이고 싶기도 했었고, 저는 언제나 갖고 있는 생각이 음료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거기에서 나오는 맛과 향을 즐기려고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료는 언제나 맛이나 향에서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기미사라고 붙였습니다. 사실은 카페는 생각이 없었고요. 원래는 이제 퇴사를 하고서 생두 회사 겸 이제 원두 판매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말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쇼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업계에 있는 유명한 분들 이야기도 하면서 야, 걔가 커리어가 없어서 망했겠니? 카페가 있어야지 된다 요즘에는.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카페를 해보는데 어떤 분위기로 할까? 아예 체인점 형태로 사업부를 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인생에 한번 커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갖고 김이사를 차리게 됐어요. 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로스팅을 하던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던지 간에 그 맛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건 조리의 영역이니까요. 사실 커피도 식음료니까 조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든 게 맛이 어떤지 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간을 보고 이게 조금 짜니까 소금을 덜 넣자, 조금 단맛이 부족하니까 설탕을 더 넣자 하는 것처럼 커피의 맛을 보고 일단은 어떻게 조정을 하자 하는 거를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센서리라고 거창하게 말을 하지만 그냥 커피의 간을 좀 볼 줄 아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다 맛보는 데 프로예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프로라고 하고, 아마추어들은 맛은 볼 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다들 맛은 똑같이 볼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즐기는 영역을 조금 벗어나서 이거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그걸 표현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다못해 노트 같은 거 하나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뭐 커피 먹은 거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기록을 하는 단어들을 매번 좀 동일한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맛이 부드러운 것 같다 뭐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향이 좀 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커피는 무게가 어떻고 산도가 어떻고 단맛은 어떻고 향의 강도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매번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그냥 마시는 커피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들을 해보는 거죠. 그게 되게 좋은 연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맛보는 거를 제 업으로 하자 하고서 일부러 신경 썼던 거 딱 하나는 뜨거운 거를 먹지 않는 거고요. 펄펄 끓는 뚝배기에 들어있는 음식 안 먹은 지 꽤 오래됐어요. 펄펄 끓는 부대찌개 냄비에서 국물을 떠먹는다? 제 생각에 한 15년은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센서리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빠지면은 새로 나죠. 근데 우리 혀에 있는 미각 그 세포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는 주기가 다시 태어나는 주기보다 훨씬 더 짧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각이 뭔가 상승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가만히 둬도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미각세포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은 미각세포 양이 이렇게 훅 떨어지겠죠? 일부 회복이 되기는 하겠지만 원래의 숫자를 회복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잘 아껴서 늙을 때까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네. 그런 거는 일부러 안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원래부터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자극적인 걸 잘 못 먹어서 그거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편. 네. 편견이 깨지는 순간은 아무래도 초반에 심사할 때겠죠? 세상에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날 수도 있다니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은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추출 과정 있잖아요. 커피를 갈고 물에다가 적셔서 액상을 어느 정도 농도로 뭐 희석을 하고 아니고 하는 그 과정 이외의 것들이 실제로 커피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뭐 원재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원재료를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로스팅을 하기 전에 어떤 환경에 이것들이 있었고 로스팅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고 포장을 까고서 추출 전에 어떤 것을 하는지에 따라서 커피의 품질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커피의 품질 혹은 무언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할 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좀 알죠. 네. 이제 제가 대회 심사를 보다 보니까 커피라고 하는 그 소재 하나를 가지고서 뭐 에스프레소, 뭐 밀크 베버리지, 시그니처도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정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들고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결과물들이 음료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피는 이런 거야, 까만 물. 근데 그 범주를 한참 벗어나는 음료들이 대회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요. 이거를 일반 소비자들도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한번 국내에서 제가 코치했던 선수가 대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심사 안 보고 이렇게 갤러리에 앉아서 보는데 뒤에서 어떤 이제 일반 관람객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보더니 저건 뭐 하는 거야? 무슨 커피에서 뭐 무슨 그런 맛이 나? 뭐 패션 프루트 막 이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반 소비자들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대회에서는 대회만의 포맷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그냥 다 깨부수고 커피라고 하는 거를 온전히 식재료 하나로 보고 그런 창작을 했을 때에 훨씬 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서 김이사에서 코스를 하면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조금 해보고 사람들한테 좀 새로운 경험도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거를 사업적으로도 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 식스센스였나?
거기에 펠른이 딱 등장을 하고서 커피 코스를 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돈이 안 돼요. 전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코스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뭐랄까요, 익스클루시비티를 갖고 있는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요 음료에만 사용을 하는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단독으로 쓰는 그것들 따로 준비해야죠. 사용하지 못하면은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원료를 살 때 벌크가 있는데 그거를 다 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코스를 준비를 하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드려요.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약간 파인다이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손도 많이 가고 투자는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코스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윤적인 목적으로 코스를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현실적이지 않아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의 약간 아이덴티티에 맞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바를 잘 보여드리는 메뉴라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서 사업을 크게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접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으로는 0점 맞추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같은 기준에서 맛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칼리브레이션인데,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우리 직원들, 구성원들이 다 같은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서 어떤 커피가 랜덤으로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맛있고 맛없고 혹은 이거의 맛을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를 모두 같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예. 왜냐면은 그 카페에서 일을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카페나 사업체에서 칼리브레이션은 그냥 단순히 그 사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같은 시각으로만 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맛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거를 학습을 시키는 게 사업체에서 하는 칼리브레이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일을 했었고 기미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 사업체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실 수도 있어요. 능력 있는 바리스타를 고용을 해서 그 바리스타가 생각하는 최고의 맛으로 세팅을 해라 하고 아침에 세팅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바리스타가 그만두면은 그 다음에 맛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바리스타 쉬는 날에도 맛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제가 뽑아서 줘요. 이 맛으로 만들어라. 네. 본인이 좋아하는 맛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본인 커피 해먹을 때 하고, 기미사에서는 아메리카노는 혹은 에스프레소는 이 맛으로 세팅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제가 QC를 하거나 할 때에도 그 부분이 조금 흔들려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이거는 조금은 더 시트러스 한쪽이 많이 강해진 것 같은데 맛은 있지만 기미사에서 추구하는 바는 아니니까 세팅할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사실 기미사도 지금 현재 그렇죠. 저희는 파나마만 거의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역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생두 다이렉트 회사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파나마 쪽을 다이렉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심사를 보고 뭐 선수들이 가까이 있고 하니까 대회용 커피를 많이 팔겠구나 하시겠지만, 물론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은요, 그것보다는 블렌드에 들어가는 베이스 커피를 훨씬 많이 해요. 저희 기미사 오픈을 할 때부터 저희 매장에서 혹은 저희 그 고객사 쪽에 주로 하는 커피의 베이스는 언제나 파나마였어요. 파나마 커피 베이스로 사용을 하는 그런 종류의 커피들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진짜 독보적인 클린함과 좋은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베이스로 쓰는 파나마들은 비싸지 않아요. 여타 중미 지역에 비해서 전혀 비싸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다른 나라 커피를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단가표를 받아보면은 이럴 거면 파나마 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에서는 뭐 솔직히 별로 차이는 없어요. 파나마 게이샤라고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저기는 모든 게 다 비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그런 건 없고요.
김미사 성수는 약간 저의 실험실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쪽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코스도 그렇고 다른 데서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커피들을 경험을 해보시고 또 좀 새로운 그런 경험을 가져가고 좋은 기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